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및 경제국 2개 부서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국단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하남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영석 생태안전과장입니다. 박성현 자원순원과장입니다. 이순옥 공원과장입니다. 심은엽 산림정원과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환경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결산서 92쪽과 93쪽 세입 결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33억 9,263만 1천원으로 이 중 22억 1,687만 3,24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21억 7,850만 7,8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36만 5,360원으로 환경관련법 위반 가태료권에 해당되는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6쪽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2월액 포함 총 79억 5,299만 4,900원으로 59억 1,246만 5,1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 2월 20억 5,706만 5,500원과 보조금 반납 금액은 7억 4,061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 2억 28만 2,620원과 지출 잔액 4,257만 610원을 포함하여 2억 4,285만 3,23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제출된 세출 결산 중 예산 현액 1천만 원 이상 대비 집행 잔액 10% 이상 발생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중간 부분에 있는 소구검단 산단 아스콘 제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공사업 세입 예상액은 9개 아스콘 업체에 지금 예정인 잔금을 대상으로 2023년도에 사고 이월 금액인 14억 8,804만 400원으로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성능검증 적합사업장을 대상으로 7억 5,108만 2,300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억 7,328만 9,654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6,376만 8,44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준공서류 접수 시 지출 증빙 미소명 부분에 대한 감액 지급과 성능 검증 부적합 3개 사업장에 대한 잔금 미지급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조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예산 운영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필요한 각종 서식 유입 및 피복비, 물품 구입비, 업무용 핸드폰 공공요금, 민간합동 점검 참여, 민간인 대상 실비 지급 등으로 지출액은 2,102만 1,240원이며 집행잔액은 1,569만 7,0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전체 예산 중 비중이 큰 환경오염 사고 발생 대비 방제작업 용역 편성 비용으로 환경오염 사고가 작년에는 발생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그 외 지도점검 방제 물품 구입 및 업무용 핸드폰 공공요금 지출 후 소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 운영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성남동에 소재한 슬레이트 주택 1개소에 대하여 227만 7천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금액은 741만 750원이며 집행잔액은 2,223만 2,2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신청자가 거의 없었으며 신청하더라도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중도 포기하는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조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입니다. 840쪽이 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 전략 목표는 주민소통, 생활 공감형 환경혜정 추진이며 정책 사업 목표는 국민의 환경질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 공감형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성과지표 수와 달성 지표 수는 각 한 개씩이며 단위 사업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은 목표 대비 11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갑 위원입니다. 이제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적나요? 올해는 현재 6개 동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거죠. 예, 작년에는 1개소고 올해는 6개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노후 슬레이트 처리가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현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저희 서구에서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2014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편이죠. 이게 작년에는 이제 적었는데 올해가 늘어났다고 그래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이 전체 사업자 수는 신청? 예, 줄어드는 거고 신청사 수는 올해는 좀 늘어났던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될까? 제가 바라보기 좀 불편해가지고. 예, 저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보면은 24년도 예산 현액이 한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집행 잔액이 한 2,200만 원 정도 남아서 한 69% 정도 이제 불용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처리 지원을 해주는데도 이렇게 좀 불용이 많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냐면은 보면은 사실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같은데 좀 대표적인 사유가 몇 가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352만 원 정도를 이제 최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 금액 대비 이제 자기 부담금이 발생될 경우 그럴 경우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지붕 슬레이트 위에 지붕을 덮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옛날 슬레이트 위에 철거를 안 하고 위에다가 그냥 그 벽돌이나 그런 거로 건축자재로 씌운 것들 그럴 경우에 철거할 때 이 건축자재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전면 철거 조건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 좀 꺼리는 분이 좀 계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창고나 축사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약 한 60평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규모가 오버돼서 더 커져서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제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이 어느 정도 뭐 많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부터 이제 추진됐는데 지금까지 신청 가구가 이제 102가구고 그중에 완료된 게 61가구, 중도 포기가 41가구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10년치 근거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부담이 발생하는 비율이랑 그리고 슬레이트 위에 다른 자재를 덮어서 그 철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과 그리고 또 무허가인 경우에는 무허가 철거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 신청자들이 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사실 신청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또 다른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미 신청자가 꽉 차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다른 또 그 할 수 있는 분들이 못하면서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문을 낼 때 주민들이 이제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그거만 타이틀하고 신청서만 보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중도 면담을 하다 보면 중도 포기가 될 거라 미리 알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공고를 해서 다른 분들 예산이 남을 경우에 추가 공고를 해서 다른 분들이 신청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추가 공고를 해서 그렇게 개선 대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아무튼 뭐 부서에서는 일정 정도 이 불용률이 원래 높은 걸 인지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이 예산 자체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불용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의 다른 곳에 좀 쓸 수 있는 예산을 불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또 국고 보조 지원 사업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해 주시고 또 관련 대책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점검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입니다. 서구 검단 산단 아스콘 제조업 환경 개선에서 그 사유 발생 사유에서 불합격인 거를 사업장이 3개소나 되는데요. 그 이쪽 서구 갑쪽이나 뭐 이런 데도 아스콘 회사가 있어가지고 뭐 먼지가 많이 나고 공기가 안 좋고 뭐 그런 환경에 대해서 민원을 누신 분이 있긴 했었어요. 그쪽에는 이런 발생 같은 거를 좀 조사는 해보셨나요? 몇 년 전에 그 벤저필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보건환경에서 정체적인 점검을 완료했고요. 이 사업은 검단 3단에 있는 11개 사업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성남동에 2개, 성남동 3개하고 가자동에 하나는 그거는 이제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 지금은 민원 같은 게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악취 부분만 조금 들어오지 이렇게 미세먼지 부분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올해 제가 거기 좀 지나도 가봤는데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근데 검단도 제가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외관상도 좀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펜스가 쳐져 있지 않고 한 곳에 이제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지적을 또 이런 데서 그런 쪽으로는 지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국뿐만 아니라 인천시나 인천시 특사경이나 여러 기관에서 얼마 전에는 우리 한강환경유효청 그다음에 영산강 환경유효청에서 나와서 지도 점검을 한 바 있고 일개소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점검은 저희가 매일매일 하는데 뭐 이렇게
경찰이 도둑 뭐 다 잡을 수 없듯이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점검을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철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노 슬레이트를 그러니까 철거해야 되는 그런 대상 물량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된 거로 보면은 현재까지 원주까지 저희가 이제 현장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678동이 지금 현재 있고 주택이 184동, 그다음에 창고가 69동, 축사가 30동, 그다음에 공장이 323동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종교 시설이나 뭐 그린 생활 시설 같은 경우가 한 72동 이렇게 해서 678동이 지금 현재 서구에 있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저희가 또 계속해서 실태 조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홍보를 하실 때는 이 대상 그렇죠. 그곳에 가서 이렇게 다 아니 하시는 우편으로다가 이제 우편으로. 공공은 내던가. 그리고 이 사업이 연체 또 오래돼서 연초 14, 15, 16, 17년까지만 해도 주변에 플랜카드를 많이 걸었어요. 근데 플랜카드 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 우리가 않으시고. 플랜카드 걸 수 있는 게 지정계 시대에만 또 네네. 걸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 접수를 받을 때 마감이 돼서 접수를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아니 아니면 그런 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 공고할 때 우리가 미리 우선 전화를 연락을 드리죠? 드리던가 아니면 내년 사업할 때 전화를 드려서 미리 접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거에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왜 그러신 걸까요? 직군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자부담이고 그렇게 크게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게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는 거죠. 또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이 이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주택이 10평 미만인 주택이기 때문에 거의 방치 상태이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치우다 보면 이 건물도 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벽돌도 부셔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추가적인 그런 그렇죠. 그런 비용이 리모델링 생기니까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 나중에 도시개발하면 그때 거기서 정부에서 다 철거해 주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긴 한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자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세입자분들이 반반일 많으실까요? 거예요 아마. 아, 거기서 조사 모가 건축물 같은 거 조사하다 보면 주인이 아니신 분이 거주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엔 철거의 의지가 더 없을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능성이 물어봐야 돼. 승인을 받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주인이 이제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도 좀 할 있고. 이유가 굳이 없으신 경우가 많겠네요. 그럼 세입자인 경우에는 더 경제적인 상황도 좀 어려우실 거고 주인은 그 필요성을 본인이 거주하지 못 않기 느끼고. 때문에 더 필요성이나 그런 자부담의 필요성이 더 없으실 것 저희가 같아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성면이라든가 슬레이트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으신 분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해안가 뭐 이제 강화나 옹진이나 뭐 전라도 쪽 해안가 쪽에는 옛날 새마을 운동하면서 슬레이트 지붕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뭐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수도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그 이제 본인의 의지로 철거를 안 하시는 소유주분들은 괜찮은데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것처럼 그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의지를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으시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철거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방법이 없으셔서 주인이 또- 노 하면은 못하는 그쵸. 거죠. 주인분은 그런 본인의 건강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의지와 관계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뭐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 서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연도별로 오래 사신 분하고 뭐 그냥 오래 살지 않은 신분들하고의 뭐 그런 차이는 없나요? 이렇게 그런 거는 별도인가요? 사시는 분들은 슬레이트의 직접적인 사실은 영향은
좀 덜한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드는 이유가 슬레이트가 이제 치날리는 거를 들어 마셨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슬레이트가 외벽에 있다 보니까 내부로 다 들어오는 것보다는 슬레이트가 파손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쪽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거기서 사시면서 속면 패칭에 걸렸다는 보고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30년 사신 분하고 뭐 1년에서 5년 정도 사신 분들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 같은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 전혀 관계가 없고요. 성면이라는 거는 성면 건강형 그 성면 안전 관리법의 성면 피해 구제법이구나. 성면 피해 구제법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검사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그거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만약에 좀 엑스레이에서 이상 유무가 좀 발생이 되면 그게 다 건강 평가원으로다가 통보가 돼서 행자부로다가 전파가 되면서 그런 분들을 추적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40년, 10년 산 분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윤정숙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기후대기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정숙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4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1억 6,212만 1천원으로 이 중 6억 1,785만 7,414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5억 8,058만 6,9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27만 474원으로 환경관련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47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총 예산액은 18억 6,292만 2천원이며 이 중 총 지출액은 17억 9,729만 8,67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93만 6,1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68만 7,14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용 중 결산서 248쪽 에너지 수급 안정 과목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예산액 2,300만원으로 미니 태양광 사업의 신청자 저조 및 참여자 중도 취소로 79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며 행정 운영 경비 과목 중 인력 운영비 3억 2,571만 9천원 예산에 대하여 1,972만 7,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시간 선택 임기제의 중도 퇴사 후 다음 연도 신규 임용됨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결산서 423쪽입니다. 악취 모니터링 및 악취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예산 5,955만 4천원 중 1,250만원은 고기능 대기 감시 시스템 철거 및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예산 편성목 착오 책정으로 변경한 사항이며 비산먼지 단속 및 미세먼지 저감 예산 720만원 중 100만원은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과 목표 관리 체계 및 재정 운영 방향으로 결산서 648쪽입니다.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을 이용한
악취 실태조사 성과 지표는 담당 전문 인력이 24년 9월에 중도 퇴사 후 25년 1월에 신규 임용됨으로써 측정 차량 운영 횟수 부족으로 미달성한 사항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성과 지표는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 신청자의 다수 중도 취소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 기후대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후대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갑 위원님 질의하여 네, 주시기 박윤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목표 관리 체계 운영에서 보니까 그 정책 사업 목표가 이제 4개인데 이제 2개가 지금 네, 예, 미달. 미달성됐어요. 네, 네. 근데 아까 설명을 해주시는데 대구에 그 전문 인력이 중도 퇴직을 했다고 그랬는데 중도 퇴직하면 바로 딴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 공고를 했는데요. 채용 공고를 했는데 그 기간에 좀 처음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재공고하면서 그렇게 좀 지연된 상황입니다. 아 지금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있죠.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2가지라고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이것도 이제 안 됐다고 나와 네, 있어요. 미니 태양광 사업입니다. 미니 태양광 사업은 아파트 네네. 그 베란다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 신청자가 좀 적은 상황이었는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연말 11월경에 무더기로 10건을 취소하는 통에 그 좀 미달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신청이 안 되면 딴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때 11월경 돼가지고 그게 좀 추진하기에는 공고하고 또 업체 선정을 하고 자재 확보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그 추가 모집하기 힘들었습니다. 11월 거의 말경쯤에 그게 취소가 들어와가지고요. 올해는 신청 건수가 올해는 저희 예산이 500인데 다 신청 완료 끝났습니다. 그 이제 대기 오염 그 측정 차량을 이용한 악취 실태 조사라고 돼 있어요. 아까 네네네. 잘못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한 곳에 집중되는 게 다른 데 이렇게 저희 서구 전역에 대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경로를 다 저희가 해가지고요. 이제 피해 지역하고 그리고 유발 지역 그 하면서 순차 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오수 관련해서 거기 악취 측정도 하고 있죠. 오수 쪽은 저희가 별도 악취 배출 시설이면 하고 있는데 네. 배출 시설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그쪽은 배출업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환경과에서 관련하나요? 오수는 생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 쪽. 네. 예. 그 하여튼간 그 저거에서 이제 생태 하천까지 여쭤보겠는데 그 일단은 그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의원입니다. 그 다른 건 아니고요. 뭐 예산 규모가 워낙 작아서 뭐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그 사업별 그 조서에서 내용을 보면 그 기후대기과의 클린 서구 조성에서 클린 서구 시책 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네네. 그 예산이 한 27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불용이 집행자에게 한 160만 원 정도여서 한 59%, 한 60% 가까이 이제 불용된 건데 금액 네. 자체는 굉장히 작긴 한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별 따로는 없고요. 저희가 회의 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의를 많이 못 가져가지고요. 아, 이게 예. 보통 회의 수당이나 이렇게 지출되는 예산인가 보네요. 회의하면서 저희가 이제 오찬을 같이 연계하면서 저희가 협의할 때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그러게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예산 자체가 크면은 작아도 거의 불용률이 60% 가까이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아무튼 뭐 적정한 뭐 회의라든지 회의 과정에서 지출될 예산 규모를 뭐 지난번과 한번 비교해서 편성할 때 뭐 이미 편성은 본 예산 때 됐겠지만 아무튼 좀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올해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뭐 박영갑 의원님께서 여쭤보셔가지고 아무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박윤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연결돼서 그 11월 말경에 미니 태양광 설치를 취소하신 물량이 좀 다수 있었다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도 사업 완료하는 시기가 그때까지로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하시도록 되어 있나요? 그러지는 않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연초에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준공이 끝나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올해는 연초 좀 9월까지 10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작년처럼 사업 포기자 발생 시에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예산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럴 때 사업을 완료하는 준공 시기를 조금 좀 빠르게 해놨으면. 저희는 사업을 완료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사 설치가 끝나야지 이제 준공으로 치는 거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고를 하면서 계속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을 네네. 대기자를 받아놓진 않으시나요? 네네. 대기자 받아놓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남은 예산을 그 주택 지원 사업까지 그쪽 부족해서 그쪽으로 일부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요. 여러 차례 공고했는데 그 좀 아파트에서 민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 간에 네네. 이렇게 그 협의가 빗반사가 안 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 사무실에서 그 협의해가지고 관리 사무실 협의도 끝나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다 부분 그렇게 승인이 때문에. 된 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 지원 사업은 인기가 많은데 얘는 좀 그 민원이 민감하다 보니까 해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예산이 많이 남았던 상황입니다. 항상.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예산이 남는 부분 없이 좀 네네네.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저희가 공고하면서 홍보 열심히 하면서 최대한 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윤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석 생태하청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청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청과 소관 2024 해경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조부터 98조 세입 결산입니다. 2024 해경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230억 509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89억 3,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88억 9천만 원, 미수납액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입 수입이 총 1억 200만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하천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 교분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입 수입은 총 4,640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금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부가금은 총 1,320만 원으로 변상금, 가터로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2억, 국고보조금은 총 207억 3,500만 원, 시비보조금은 총 126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총 9억 6,751만 원이 되겠습니다. 249쪽부터 252쪽 세출 계산입니다. 2024 해계년도 세출 예산 현액 549억 2,167만 원이며 지출액은 184억 1,626만 원, 다음 연도 2월액 295억 5,65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하수도 정비 및 준설, 노불량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하수시설 정비 사업으로 87억 976만 원, 공촌천 수변 공감 및 보유환경 개선 사업, 검단천 수질 오염 저감 사업, 계양청 보행 교랑 설치 사업 등 하천 관리 사업으로 93억 1,54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분유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 생활하수 관리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배수포 부장 보수 등 정기설비 유지 관리 사업으로 13억 8,400만 원, 성남 1 가자 2지구 우수 저울시설 설치 사업 등 재난안전 예방 사업으로 331억 234만 원, 그의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 360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3,995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제금은 8,047만 5천 원, 실제 순화액은 7,901만 4,800억, 미순화액은 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경산적 세액 수입이 15만 6천 원, 임시적 세액 수입 315만 원, 부가금 3천만 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664만 9천 원 등으로 공공예금 이자, 지난연도 수입, 지하수 이용 부담금, 순세계 예금 등이 되겠습니다. 380쪽, 388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4 학년도 세출 예산 현액 3,995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251만 5천 원, 집행잔액은 3,74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3,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5만 원, 재료비, 예탁금,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바랍니다. 박윤관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오수, 그러니까 오수 중개 펌프장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검달에 오수 쪽에서 냄새 나는 데가 한 두세 군데가 있어요. 예. 지금도 예를 들면은 롯데마트 있는데 거기 가시면 항상 오수 냄새가 많이 나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제 독점사거리에 보면은 현대아파트 4차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계속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 일대 부분을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 및 보수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일대 실질적으로 오접이 좀 발생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수를 우수관으로 꽂아야 되고 오수는 오수관을 꽂아야 되는데 우수관을 오수관으로 꽂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냄새가 나고 우리가 최근에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잡고 이제 공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준수도 좀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그게 공사 사용식하고 할 때 오접 잘못 꽂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잘 관리를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좀 만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사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은 오수 거기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갖고 보니까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거기서 냄새가 많이 무슨 냄새냐고 얘기했는데 한번 차에서 보시고 거기에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에 노불량 하수관로 이제 정비를 하신다고 계신데 보조금 반납액은 어떤 적인가요? 이게 지금 13억 2,600만 원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 절차상의 완료 공사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반납하는 거 어떤 반납하나요 이게 보조금?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게 지금 유동아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서가 돼 있었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공사를 네네. 하다가 낙찰 차액하고 일부 집행 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자 실질적으로 공사는 거의 다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몇 건수가 열 몇 건수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아마 전문위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에 반납하고 다시 받아가는 건가요? 그거 전부 다 10입니다. 10이고 예, 이제 낙찰 차액하고 일부 집행 잔액. 그러니까 여러 건수가 한 열 몇 건수가 있는 몇 건이 있는데 사업비가 그런데 전체를 더해서 아마 전문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노후 불량 하수관로가 이제 많이 돼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 이게 네. 반납액이 13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슬기 의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용갑 의원님 그 질의 좀 다른 말이고요. 죄송해요. 저 예산서 250페이지 보면은 그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좀 독특하게도 명시위원이 있고 사고위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근데 예산서나 뭐 이런 거 찾아보면은 다 준공식이 미도래로 원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왜 명시를 됐고 사고위원이 됐고 그리고 지금 집행자액이 3,900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게 공사가 완료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우리가 여건이 변경됐을 때 이제 수립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 소하천이 한 9개 됩니다. 그 전체 9개를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절차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주민 의견도 봐야 되고 공론 공고도 해야 되고 저 하치위원회도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주민들 의견도 받아서 그에 따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시간이 좀 많이 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준공 처리가 좀 늦어진 것 같고 아마 이용을 시킨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시위여로 8,300만 원이었고 사고위여로 1억 3천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명시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였고 사고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였는지. 이거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하게 되면 성급 하고 기성금을 좀 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그거는 좀 이제 부족한 걸 명시효율이나 사고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 정비 계획 수립 다 끝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3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명시위원을 시키시고 사고비위원을 시키신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명시위원 했을 때는 저희 의회의 동의를 얻었고 사고비위원은 이미 지출 원인 하신 다음에 이제 2월 예, 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좀 보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뭐 정비공사나 뭐 각종 생태안전과에서 하는 공사가 이제 준공식이 미도래에 의해서 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사실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지난 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생태하천과에서 공사한 현황을 가지고 사실은 실적으로 해서 달성률로 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공사를 한 현황을 실적률로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공사 대비해서 공사 완료한 비율을 좀 옆에 별도로 좀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좀 더 부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공사가 이 정도 들어갔는데 공사 비율이 이 정도구나라고 해서 좀 더 경각심을 삼는다든지 아니면은 사고이열이나 명시이열에 대해서도 좀 더 챙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잘 인지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좀 성과지표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결산 검사 의견에서도 뭐 좀 제기된 의견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 부서에서 반영하거나 수립한 게 있으십니까? 반영 수립한 거는 좀 없는데요. 그 실제 이제 그런 거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책임지 있게 열심히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공사 완료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인 보수 진행도를 표기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뭐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할 때는 위원회만큼이라도 뭐 청장님께 보고한 자료나 그런 데는 좀 표기해서 해주시는 게 좀 더 서로 간의 관련 진행 사항을 좀 면밀히 챙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유은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네. 요새 어디를 자주 뭐 산악회나 어디 단체에서 지방으로도 좀 가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지난번에 며칠 안 됐는데요. 제천 미림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거기에 그 데크 해놓은 난간 있잖아요. 그 데크 해놓은데 길에 이제 한쪽으로 양쪽에 이렇게 그림이나 시야 같은 거를 걸어놓으면 이제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한쪽 면으로 쫙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다 읽어보시고 뭐 좋다고들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할 때 우리 청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예. 저희 뭐 다른 동에서도 거기 가서 운동도 하면서 많이 걷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많고 문화인들이 계시니까 그런 시야 같은 거를 좀 거기다 걸어 한쪽 면으로 뭐 보게끔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어떤가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데이클은 대부분 이제 하천에 음, 이제 결혼과 교랑 연결된 부분, 이거 이제 전방대 설치하기 위해서 데이클을 많이 하고 또 보행료가 적으면 추가적으로 그런 시설 설치하는 게 보행 데이클인데 그 보행 데이클도 한 700m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보기에도 좋고 저도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많이 담아 왔는데 예. 거기 요번에 갈 데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렇게 그 데크 해는데 한쪽으로 통행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 두셨더라고요. 예. 쫙 이렇게 그 보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철 의원입니다. 저 의사진행 발언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을 심사하는 제도가 그 구대의회 와서 지금 처음으로 1대에서 구대의회 중에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상임위에서요. 그 진행 과정에서 조금 뭐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산에 관련된 질의로 좀 한정해서 압축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게 좀 위원장님께서 좀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 보고가 아니고 결산 승인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결산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집행이 어떤 이유로 뭐 안 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추후에 이런 더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후 불량 상습 침수구역 하수관고 정비공사가 좀 집행 잔액이 좀 많이 있어서요. 그 상습 침수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하는 게 하수관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 박스 같은 것도 포함해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건가요? 박스 뭐 원형 관로까지 다 포함해서 가능한데요. 이번 그 공사는 그 박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제 하수 관로 원형짜리 하수 관로 있지 원형으로 않습니까? 된 거고 뭐 나무 뿌리 제거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가연초등학교 그 예, 앞에 예. 거기가 도로가 침수가 돼서 하수 박스를 하나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런 비용으로는 혹시 할 수가 없을까요? 이거 저 긴급 같은 노후 하수 관로는 그 솔직히 이제 비굴작 아마 공사건일 거예요. 그 이건 외에 노후 외에- 아니고 여기 네. 상습 침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 이렇게 비용이 17%나 집행 잔액이 남았길래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어른들은 많이 걸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각 학교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 비 오는 날 많이 물이 고였던 자리 차들이 네. 지나갈 때 물을 많이 튀었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물이 웅덩이처럼 됐던 곳을 아이들에게 물어봐서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에 하수박스를 추가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잔액을 저희가 그러니까 하수박스를 추가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때도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하수박스도 슬러지가 많이 쌓여서 좀 꽃이 피고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을 특별히 아이들이 물이 많이 고였다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준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해서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보행을 많이 하는 곳 위주로 저희가 전체를 다 비 오는 날 다 순찰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요. 직원분들도 그렇고 인력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하수박스 관련해서도 이 상습 침수구역 정비공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저는 좀 사용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서 질문을 그건 아마 드리는 단위 공사일 겁니다. 단위 공사는 그 용도를 따라서만 써야 되니까 그 외에 하수 정비 공사비가 많이 있습니다.
아, 1년에 쓸 수 있는 그런 그 사업 이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예. 제가 추후에 다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조 2024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249억 9,395만 원이며 준수 결정액은 230억 4,989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30억 3,973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 사망에 따른 정리 보유액 22만 원, 사업장 폐업, 장기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1억 8,4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 현액은 794억 1,630만 원으로 이 중 695억 8,93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50억 5,734만 7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억 9,733만 4천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1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 투기 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6억 5,470만 4천 원 중 5억 7,824만 7,3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655만 6,690원입니다. 사전 계획 대비 2024년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선별장 관리입니다. 사업예산 2,951만 5천 원은 2024년 쓰레기 선별장 상무관리와 공공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잔액 330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 선도형 스마트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720만 원은 23년 12월 공유용기 서비스 이용 실적에 따른 기타 보상금 및 용역 준공금 집행을 위한 명시이월 예산으로 집행잔액 224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로 이윤가게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350만 원이며 자원순환 활동가를 자원봉사자로 운영하여 인건비 지출이 없었고 소모품 비용 절감으로 집행잔액 337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2014년 하반기에 예산이 기부되었고 사업 예산 1억 4,200만 원으로 공유용기 세척장 운영비, 사업 물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 2,125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입니다. 세출 예산의 현액은 21억 9,260만 9천 원으로 이 중 1억 1,15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9,4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62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159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 예산 현액은 133억 4,321만 2천 원으로 진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133억 4,328만 1천 원으로 정리 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79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 예산 현액은 133억 328만 1천 원으로 132억 8,707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20만 8천 원입니다. 연중 공공예금 이자 수익 발생으로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 및 과장님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순옥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순옥입니다. 공원과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결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액 232억 5,892만 원과 전년도 2월에 118억 4,48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51억 378만 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292억 816만 원이며 다음 연도 2월액은 44억 6,831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억 8,39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4,33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보조금 전산 잔액 8,654만 8천 원이며 사업 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9억 5,67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집행액으로는 검단 17호 공원 조성사업 28억 5,790만 원, 원신 근린공원 조성사업 39억 877만 원, 율도 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10억 9,457만 원, 그 밖에 원도심 청라 가정 검단지역 공원녹지 관리 사업으로 공원관리 연간 용역비와 시설 유지 관리비 지출액으로 164억 8,52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 10% 이상인 사업은 3건입니다. 256페이지 성남녹지 도시숲 13단계 야간 조명 설치 사업은 잔액 1억 6,700여만 원으로 대상진의 야간 조명 규모 축소와 준공 정상금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또 256페이지 석곡체육관 위탁관리비 629만 3천 원은 시설관리공단 측 위탁관리 후 잔액 반납입니다. 258페이지 마전지구 5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대상진의 노후시설 전면 교체에 따른 시설물이 좀 있는 걸로 축소해서 불필요한 운동시설물을 축소한 사항이며 준공금으로 해서 8,1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공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관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공원 녹지 관리 사업에 이게 집행 잔액이 6억 3,800만 원인가요? 집행 잔액이? 거기 256페이지에 돼 있거든요. 네. 중간 거기서 집행 잔액이 돼 있어 갖고 네. 이거는 총 공원 녹지 관리 사업 이하에 공원 관리 사업, 공원 위탁 관리 사업 이렇게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남은 금액이에요? 네. 그 밑에 이하 사업들의 합계입니다. 이제 공원 관리 사업이 있고 공원 위탁 관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4,400만 원 돈 있고 그 밑에도 공원 녹지 9,300만 원 돈이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거 반납하는 건가요, 저거요? 지금 이 집행 잔액으로 저희가 다 불용 처리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공원관리 사업 같은 경우 지금 거기에 그 맨발 걷기나 이런 것도 다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위탁 관리나 이런 거는? 네, 관리하는데 맨발 걷기도 같이 이제 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관리된 공원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원관리 사업이나 그 공원 위탁 관리에서 네, 하면은 그 이제 맨발 걷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그 지금 4천만 원 또 9,300만 원 또이면 거기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원관리 수시 정비비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 용역 계약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서 더 많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시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 이게 보니까 이거 4천만 원에 9천만 원 동이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금만 더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유은희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여기 노 목재 데크 잔여 구간 물량 추가 및 일제 정비를 위한 2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노 목재 데크가 비가 오거나 많이 그러면은 이게 네. 빨리 부식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목재로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장점 같은 게? 데크 일반 그 무장애길 그 공원 내 무장애길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네네. 쪽도 있고 이렇게 네. 보면 계단식으로 네네네. 예. 목재로 되어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공원 같은데 산 초입 같은 데가 이렇게 예, 보면 대부분 이제 공원 내에 그 무장애 데크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이 거의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걷는 그 주민들의 안전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목재 사용이 훨씬 더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목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정비하는 게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보다가 이렇게 좀 부실 공사가 났다든가 아니면은 좀 민원상 같은 게 들어와서 이게 네, 하는 저희가 건가요? 뭐 목재 데크를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불량이거나 시설이 낙후되거나 또 이용하기에 안전에 위험하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성남동 네, 원적산 올라가는데 그쪽도 네, 나무 계단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럼 거기가 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러면 네, 많이 미끄러워서 네. 이렇게 민원 발생도 있고 다친 경우도 있어서 병원에 네. 가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전 사항 뭐 표지판이나 뭐라도 좀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뿐만 아니라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는 그 산에 그 둘레길 관련한 그 목재 시설물 그것도 산림정원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이 최고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 많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슬기 의원입니다. 저 존경하는 박용갑 의원님 질의 이어서 이해할 텐데요. 네. 지금 아마 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취지는 이제 공원 위탁 관리의 전체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고 불용액이 약 9,300만 원 정도 되니 이게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높은 비율로 좀 집행장액이 남아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은 이제 공원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맨발 살책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제 검토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런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맨발 걷기 장소를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달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뭐 과나 아니면 국 차원에서 좀 논의된 게 있으실까요? 네, 맨발 걷기가 저희 서구가 그 주민들의 수요도와 그리고 비용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이런 시설물이기도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 문제, 재정 문제 이 분야가 그 주민 의식 부분 이런 분야에서 서로 다 갖춰줘야 이게 잘 활성화가 되는데 재정 부분은 저희가 당장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수시 정비비를 통해서 저희하고 단가 계약하고 있는 용역사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 의식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하면 저번에 박영갑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그 맨발 걷기가 이제 그 진흙이 있는 또 황토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탄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마사토 걷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맨발 걷기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여기 한 집행 잔액으로 한 9,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혹시 네. 그러면은 올해에는 이런 그 집행 잔액이 좀 예산되는 부분들을 좀 다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미 용역 계약에 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그 집행 잔액이 저희가 사실 올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추경에 요번 2위 추경에 많이 삭감했습니다. 이미 계약한 거는 계약 금액 이외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도저히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투입을 많이 해서 올 사업은 사실 집행 잔액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 이미 제2회 추경 때 집행 잔액을 좀 많이 감하셔서 네, 이걸 네. 다른 사업으로 네, 돌려서 네, 네. 쓰셨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여기 결산 의견에 나온 게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결산은 전년도 그 결산 네. 부분이어가지고 집행 잔액으로만 그 사유를 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올해 사실 그 전년도까지는 사업비를 미리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투입하거나 이런 방법을 올해보다는 조금 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저희도 알고 기왕이면 이왕에 계약된 사업비 이게 남으면 다른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좀 조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말씀하신 그 맨발 사업기의 그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조금 더 이 잔액이 남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공원가에서 이제 맨발 걷기길에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비용 대비 편익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나왔으니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내년이라든가 올해 결산검사를 했을 때는 올해 결산검사거나 내년 예산에는 이런 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맨발 걷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가정 일동에 지금 맨발 걷기 그 LH 아파트하고 네. 그 사이에 풍경채 사이에 지금 맨발 걷기가 있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곳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네네네. 그거는 사업 조성할 때부터 네. 했습니다. 예. 그게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좀 다른 맨발 걷기 지금 해 놓은데 하고 조금 미흡한 데가 좀 네. 있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 적어서 네. 그렇게 만들었나? 네. 제가 이제 거기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점점 걷는 분들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거기 싣고 하는 뭐 이런 부수적인 그런 데가 좀 미흡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나. 그래도 이렇게 하는 김에 더 조금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네. 보완할 때가 좀 몇 군데 있는데 네. 과장님도 가보셨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좀 주어지면 나중에라도 그 미비한 점은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않은데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맨발 걷기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해서 적은 예산에 최대한 우선은 맨발 걷기를 활동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점차 저희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가정지구에 소금꽃 공원이랑 바람꽃 공원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는 관리하는 비용이 가정지역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청라지역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가정지역일까요? 네, 네. 어쨌든 뭐 두 가지 다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 공원 같은 경우에 수변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상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수변 그 물길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안에 녹조 이끼도 굉장히 많이 네. 끼고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가정동 상류층 그쪽에서 오수와 우수관이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수압이 좀 약하게 물이 천천히 흘러가다 보니까 자연적인 그런 정화도 안 되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저희가 거길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자주 청소를 하고 그 네. 상류층을 준설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네. 지금 현재 연간 몇 회 정도 그 바닥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상반기 중에 그쪽을 그 수변공원에 분수라든지 그 시설물을 가동하려고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연간 몇 회 정도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네네. 그렇게 이제 수변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했고, 그 지하철, 제가 알기로는 그 지하철 공사하는 그쪽에 지하철 물, 지하수 그걸 그쪽으로 이용해가지고 흘려보내고. 활용해서 좀 하고 있는 방향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데, 향후에 지하철 공사가 완공된 이후로 그때 부분을 조금 더 저희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 수질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남는 네. 상황이면은 국민들이 계속 악취와 이제 미관상의 그런 부분을 거기가 어쨌든 어떤 힐링의 장소로서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청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돈이 없는 상황도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거기를 청소를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그 부분은 주민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차례 좀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장소여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돈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거기 그 바닥 청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결산사항이고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민원 들어온 거하고 상황 전년도에도 봐가지고. 전전년도에도 계속 마찬가지였거든요. 전년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충분하게 남아 있는데도 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또 현장 상황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청라팀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세요. 아니면 그 전에 혹시 LH에서 하고 있을 시기였나? 이관 받기 전이었나? 아닙니다. 이거는 몇 년 됐죠. 몇 년 그때는 됐나요? 민원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 숲 체험원 숲 놀이터를 몇 군데 이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놀이터 형태로 목조 놀이 시설을 넣은 데가 있고 성남동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뭐 밧줄이나 이런 거 달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자연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놀 수 있게 해놓다 보니까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어서 놀러 가면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놀러 갈 때 가지고 가신대요. 다 제거를 하고 놀아야 한대요. 거기는 좀 수시로 방문해서 이렇게 좀 전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미끄럼틀과 그네를 설치해 놓은 숲 체험원 숲 놀이터가 아니라 실제 자연물을 활용하는 그런 진짜 숲 체험을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더 정비를 수시로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예산이 남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왕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을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네, 이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심은엽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지원과장 심은엽입니다. 산림지원과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결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요. 세출 결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 사업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 예산액은 139억 845만 6천 원이며 전년도 이율액인 1,308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39억 2,153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27억 9,005만 2,360원, 다음 연도 이율액 6,172만 2,8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100만 2,54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9억 875만 7,9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편철 순서에 따라서 쉽게 사고 이율 내역, 다음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내역, 그리고 예산 전용 내역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고 이율 내역입니다. 결산서 261쪽입니다. 산림재해 발생 긴급 복급입니다. 예산 현액은 6,222만 8천 원 중에서 계약 잔액 50만 5,200원을 제외한 6,172만 2,800원의 사고 이율액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국비 50%만 이제 성립적 경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나 시비와 구비 확보가 늦어져 당시 12월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동절기 토목공사가 좀 어렵고 당해 연도에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5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1쪽 남부지역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4억 1,470만 원 중에서 3억 3,735만 1,800원을 지출하고 7,734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시 정비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61쪽입니다. 북부지역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관리사업으로 13억 7,368만 원 중에서 12억 3,399만 8,500원을 지출하고 1억 3,968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입찰 진행에 따른 낙찰 차익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61쪽입니다. 검단 신도시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관리사업입니다. 8억 400만 원 중 6억 6,238만 1,310원을 지출하고 1억 1,461만 8,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262쪽입니다. 성남동 공공공지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2천만 원 중에서 684만 2천 원을 지출하고 1,31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한 65%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집행잔액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의 금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 예측이 어려워서 좀 넉넉하게 편성한 면도 있고요. 생각보다 감정평가액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62쪽의 정원도시 조성사업 중 구민정원사 양성사업입니다.
2,500만 원 중 1,90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592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은 구민정보사 양성이 필요한 강사료와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결산서 408쪽입니다. 등산문화 정진 사업의 재료비 5천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 사업 내 시설비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용 사유는 자체 인력으로 시공이 어려운 전기공사 등의 전문 분야 공사 발주를 위해서 재료비 예산의 일부를 부족한 시설비로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정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그 예산을 아끼셨네요. 네, 저기 보니까 그 남부지역 가로수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이제 7천만 원 정도 내신 거고, 그 다음에 또 검단 시설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관리 사업이 이제 1억 4천 정도 이렇게 남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아까 어떤 이유에서 남으셨다고 그랬죠? 낙찰 차익입니다. 낙찰 차익이요? 그럼 이제 그 뒤에도 보면 네. 남부지역 인도 잡초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1억 2,450만 원 이것도 낙찰 차익으로 남은 건가요 이게? 인도 정비 사업도 낙찰 차익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정비도 일부 있어가지고요. 집행 잔액도 일부 있습니다. 그 하면은 저 위탁하려는 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예산 세울 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지역 인도 잡초 정비가 다 그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지금 남부 지역에? 정비가 완료됐냐는 예, 말씀. 예. 작년 같은 경우 결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정비를 최대한 주어진 예산으로 완료했고요. 네네. 조금 뭐 부족한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전에 이제 그 남부 지역 같은 그 북항이 있는데 거기 네. 인도 제조 작업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제가도. 그랬는데 그때 그 다 완료돼 있는 거죠? 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그 항상 그 감사드리고요. 그 어쨌거나 그 가로수 같은 경우도 산림전원과에서 이제 하는 거죠. 저희 산림정원과에서 합니다. 네. 근데 그 보도는 또 도로과에서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를 합치면 좋을 텐데 서로 따로따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그 완정 사거리도 지금 그 도로과랑 지금 그 산림정원과를 서로 이제 해는 부분인데 그 앞에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를 5cm, 10cm 밑으로 해야 되는데 물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의원님 전에 말씀하신 거. 네, 그래서 거기를 낮추는 거 말씀하시고. 예, 낮추는 거 그대로 했기 때문에. 뭐 그게- 출장소에다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그때 업무 보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모두 예산을 아껴주게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유은희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올해 네. 들어서 산불이 작년에도 많이 났고 올해도 많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산림과에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초입에서 그 어디까지 소화기를 비치를 해두셨나 한번 궁금해서. 소화기를 저희가 산에 저희가 비치한 거는 없고요. 소방서에서 주요 등산로나 약수터나 성남베스터 같은 경우에 그 주요 등산로 입구 쪽에는 소방서에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 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차량으로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산불 진화 차량에다가 소화기나 이런 소화 장비를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하고 다닙니다. 그 여기 산림과하고는 관련 없이 이거는 소방서에서 다 이제 비치를 해주는 구축해 놓은 게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산 중턱이나 이런 데도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에서 설치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여기하고는 그러면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뭐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만 뭐 산불 발생 시에 유사시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량에는 어느 차량이 저희가 그 산불 진화 차량이 이제 세 대가 있습니다. 그 물 뿌리는 살수차처럼 네. 물탱크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물론 물도 실지만 소화 장비, 갈퀴라든가 삽, 그다음에 소화기 뭐 이런 걸 다 평소에 이렇게 차량에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좀 산림과하고 관련이 좀 소화기 비치하는 거에 관련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좀 이거 예산을 네. 예산에도 좀 비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희도 혹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의원님 했고, 저희도 혹시 저희가 설치한 거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필요하면 혹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재난 일어나는데 소중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안이한 생각으로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소화기 비치는 평소에 주민들이 가더라도 이렇게 다니면서 불씨를 났을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비치가 잘 됐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가 돌아가서 검토해서 내년 본 예산에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은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원가 순서 때 제가 그 유아숲 체험원 관리 관련해서 이순옥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네요. 심은엽 과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남동에 있는 거기는 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계속 자라고 있어서 수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가남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경제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지창섭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창우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창우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05쪽으로 세입 예산액은 54억 1,778만 원으로 이 중 40억 8,853만 9,8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총 예산액은 88억 4,480만 3천 원이며 전년도 2월액 35억 9,473만 3,16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24억 3,953만 6,160원입니다. 이 중 총 지출액은 100억 4,299만 7,820원으로 이월한 330원 및 보조금 반납금 15억 6,561만 5,26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8억 3,092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집행잔액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64쪽 전통시장 공동시설물 관리는 예산이 7,300만 원이며 6,564만 4천 원을 지출하여 작년 대비 공공요금 사용 절감에 따른 잔액이 735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육성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장기성 필름을 농가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농가의 사업 포기 및 사업 면적 감축으로 보조금 2,244만 6천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득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지원하는 사업이나 가축 전염병 미발생으로 보조금 잔액이 3,2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입양비 신청 저조로 보조금 600만 8천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 사업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학생 승마 체험 학생의 체험 중도 포기로 보조금 4,179만 9천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세호도 도선 건조 사업입니다. 30톤급 세호도행 도선 한 척을 건조하고자 했으나 기반 시설 및 사후 관리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보조금 2억 7천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어업용 면세유 구입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 전출 등에 따라 수요가 부족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 사항 관련입니다. 424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시책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603만 5천 원에서 전기안전진단 용역 실시 후 잔액으로 2024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거북시장 판매시설의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123만 1천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 공공시설물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부족분을 납부하기 위해 400만 원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신거북시장 쇼핑 특화거리 조성사업 및 정서진 중앙시장 아케이드 누수봉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품질 확보와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감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쇼핑 특화거리 착공식 등 개최를 위한 시설 부대비를 431만 8천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2열입니다. 거북로 일부 구간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는 2025년 1월 한국전력공사 전신주를 전면 철거하여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향후 한국전력공사 통합통시사 등 공사비 정산을 위해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1쪽입니다. 소구사랑 상품권 활성화 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6,926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 9,463만 원입니다. 당해 사용액은 가맹점 인센티브, 기간제 근로비 등을 포함한 14억 833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5,5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답변 순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갑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그 도시근교 농업 육성 사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전액 12구비 사업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는 지금 그 절반 정도밖에 안 쓴 것 같아요. 이게 그 대상동가가 처음에 당초에는 사업 신청하고서 중도에 이게 포기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그 상반기에 신청하고 하반기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 하고서 하반기 가서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구분을 해가지고 상반기까지 시간을 줘서 만약에 못하게 되면 다음 후순위를 지금 이렇게 좀 선발한다고 이렇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학생 승마 체험도 보니까 예. 중도 포기자가 있어갖고 예. 많은 분이 좀 체험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승마 체험도 그죠? 예, 그것도 좀 검토해가지고요. 저희가 이런 저기 보면 보통 이게 국시비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어떤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내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게 되면 그 연말에 가서 사업비가 좀 남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앞으로는 좀 더 좀 효율적으로 좀 사업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그 학생 승마 체험 같은 경우도 1년 단위 좀 하지 말고 예. 좀 이렇게 잘라서 했으면 거기 그 다른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워도 도선 건조에서 이제 그 지금 아까 보니까는 예산을 다 반납하게 되는데 왜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게 당초에 저희가 도성 건조 그 세워도행 그 30도 저희 건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향후에 뭐 저희가 그 도선에 될 수 있는 선착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등이 저희가 그 세워도를 뭐 이렇게 방문하는 비용보다 그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그리고 이게 저희가 2천만 원을 들여서 이게 어선 건조에 대한 그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대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막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세워도 가는 거는 행정서만 있나요? 예,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운행하는 행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선 건조 이거는 민간적인가요? 이게? 어떤 그런 뭐 육선 사업, 뭐 관광 사업, 약간 그런 육선 사업 쪽으로 당초에는 이렇게 뭐 30톤급을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그렇게 운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쪽이 아마 맞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어떤 그 세워도 활성화하는 그 사업 일환으로 어선 건조를 시작했으나 그게 이제 약간 타당성이 좀 효율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포기한 사업입니다. 어선 건조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분구가 지금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서진 검단구 쪽에서 지금 가고 있죠. 행정사. 예. 지금 저희가 임시로 지금 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도선 건조를 안 한다 행정서로만 하게 되면 계속 행정서로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그 다리를 놓기 전까지는? 예, 현재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서는 뭐 다시 건조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요. 그럼 그 어업료 면세율 지원 사업도 그럼 이게 지금 세워도 때문에 이게 어업료 면세로 지원 사업을 한 건가 이게요? 연세에는 그 농업 지금 농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업용이라고 그래서 면세율 네. 어업용이라고 그래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1,600만 원이 돼 있고 근데 57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워 때문에 한 건지 다른데 또 다른 게 저기가 있는지.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 배 어선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뭐 7척 8척 이렇게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한두 척밖에 없다 보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그 세워대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세워대 몇 분이 사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명 안쪽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30명. 그러면 저 예를 들면 어업료 면세로도 지원이 그 한두 배가 한두 척밖에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도선 건조도 또 안 되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를 왕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서구의 유일한 섬이 세워도 아닌가요? 유인섬이? 맞습니다. 예. 그 왕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행정사하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업용도 뭐 없고. 근데 그 어선 건조를 하게 되면 뭐 선장이니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거기 유지 비용이 상당히 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행정선을 계속 그냥 유지하기로 이렇게 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인도 다 행정소 다 이용할 수가 있나요? 예, 일반인 저기 신청 저기 사이트에 신청하면 저희가 정원이 13명인데요. 보통 한 6명, 7명 정도는 저희가 이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신청 날짜에 오게 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영신 청년정책 일자리 과장님 나오셔서 청년정책 일자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 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저희 청년정책 일자리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43억 9,287만 9천 원이며 이 중 30억 1,843만 3,583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조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75억 3,019만 5천 원으로 이 중 69억 3,221만 97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금액은 1억 5,882만 5,220원, 집행 잔액은 2억 2,915만 8,810원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 잔액 내용으로 1천만 원 이상 예산액 대비 10%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2쪽 신중력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156만 원 중 9,974만 4,390원을 지출하였고 모집 인원의 늦은 충원으로 인해 집행잔액 1,590만 7,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참여 청년 중 중도 퇴사 등 지원 중지 사유 발생으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1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3쪽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3,346만 9천 원 중 3억 8,183만 3,720원을 지출하였고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제도 종료에 따른 약정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 후 1억 2,517만 4,12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형 관련입니다. 결산서 408쪽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 채용에 따라 예산액 5,5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 사용 관련입니다. 먼저 결산서 424쪽 서구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공과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액 4,320만 원 중 313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425쪽 행사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차질에 따라 사무관리비 예산액 4,007만 원 중 78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검단 다이나믹 청년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검단 다이나믹 청년 문화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출연자 섭외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사 기획 업체와 용역으로 진행하고자 사무관리비 예산액 50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예산의 2월 관련입니다. 결산서 272쪽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도 2월 예산 우선 집행에 따라 2024년 자녀 예산 만 19세에서 34세 대상 사업비 1억 원, 만 35세에서 39세 대상 사업비 1억 1천만 원, 총
2억 1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 일자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청년정책 일자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슬기 의원입니다. 우선 결산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서 페이지 905쪽 서구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및 내실 있는 청년 정책 추진 성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과 지표를 보시면은 청년 자립 기반 구축 %에서 달성률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측정 상식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여기 취업 성공 디딤돌 청년 인턴 사업의 참여율이 0.3%를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센터 서구 1939 프로그램 만족도가 70% 정도 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 분석을 보면은 이제 청년 인턴 사업은 목표 대비 3명이 더 초과해서 이제 목표 20명인데 채용 인원 23명. 그러니까 이 취업 성공 디딤돌 청년 인턴 사업의 참여율은 이제 30% 만족이 된 건데 그런데 이제 23년도 달성 성과와 24년도 달성 성과를 봤을 때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청년센터 1939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이게 하락이 된 걸로밖에는 그 확인이 안 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검토를 해보거나 그랬던 게 있나요? 그렇게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 추후에 사업에 반영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프로그램 만족도가 70% 정도 가까이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모집 인원이 늦은 충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네. 요번에 제가 길을 가다가 그 현수막을 봤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네. 올해는 좀 인원이 충원이 좀 됐나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24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는 조금은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때는 중장년 건강생활 실천 코디네이터나 또 주민 바른자세 건강관리 사업, 또 중장년 건강생활 운동 처방 이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요거랑은 좀 다르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 처리라든가 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지금 헷갈려가지고 스마트 행정이라서 그 경력 그 중단 대신 그 경력 단절 여성 물류사원 양성가정 또 그리고 해썹 행정사무원 양성가정이라 여긴 거의 다 충원이 됐습니다. 네, 이때하고 지금 사업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이번에 좀 모두 좀 적기에 충원이 돼서 운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표면 처리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교육을 좀 이렇게 받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표면 처리. 그게 여기 올해 포함이 된 건가요? 올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건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이고요.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은 올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네. 없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024년도에 또 보조금 반납금도 됐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좀 충원이 많이 됐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타 신중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중간중간 저희가 모니터링 충분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수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국 나머지 3개 부서와 안전교통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